그 뛰어난 아내를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뛰어난 아내를 오히려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그 남자의 불안한 심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책이 지금 불안한 마음을 안아주는 심리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비교를 했는데 이 불안한 마음을 좀 덜 여무른 그 남편이 바깥으로만 돌고 막 주색 잡게 그 정신력과 그 육체적인 그런 걸 소모하는데 그쳤잖아요. 이런 점에서 볼 때도 이제 남편이 자신이 아내보다 열악하면서 부족한 것을 자기 자신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욕구불만이나 그런 것을 아내를 막 곁에서 사랑으로 보듬어준 게 아니고 바깥에서 그런 쪽으로 욕구불만을 표출하고 나타낸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자기의 허접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게 불안하거든요, 그 사람은.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또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대요. 막 이제 모든 것을 겹쳐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아는 이제 좀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겁니다. 네, 이수경 씨가 한번. 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남과 항상 비교하고 남이 돈이 더 많고 더 명성 뭐 이런 거 그런 것 등에 굉장히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작아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그러는데 그거를 남한테 비교하지 않고 내 자신의 그 능력, 본인의 그 하루하루를 내 자신의 능력을 갖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함으로써 남한테 비교하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면 불안을 떨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순아. 지금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불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전혀 불안하지 않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가장 불안한 것은 그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그 자기 꿈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또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많이 좀 불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그 내려놓으려고 하지만 그게 또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좀 나이를 먹어서 그러는지 좀 마음의 여유도 생겼고 예전보다 불안한 마음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저는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멋진 노후를 보내고 계시구만요. 노력을 하지요. 우리 김경훈 선생님도 한 말씀 하실랍니까? 저는 최근 읽지는 못했고요. 보면서 이제 선배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이거는 불안이란 거는 단순히 그 현대인의 불안뿐만 아니라 사람이란 거는 뭐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10년 이상 불안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이제 그거를 자기가 살면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불안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조금이나마 좀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조금 더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에서 찾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찾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는 게 사람이 이렇게 삶을 유지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책 속에 인상 깊은 문장이나 내용 우리 박필혜 씨
좀 읽어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뭐 그냥 막 읽기에 급급해갖고 이제 다 물론 제가 막 여러 군데 공감되는 것이 있었지만은 제가 여기다 이제 읽으면서 조금 빨간 볼펜으로 줄 그어놓은 데를 잠깐만 한 소절만 읽어볼게요. 막연한 불안이에요. 위에 타이틀이. 마음속에 여러 불만을 쌓아둔 사람은 심리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막연한 불안을 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만 한다면 막연한 불안에 시달릴 일이 없습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면서까지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마음의 갈등이 생기고 오히려 자립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자립할 수 없어서 불안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남들과 협조하면서 어려움에 맞서고 목표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든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제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예. 그래요.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어쨌든 남들과 협조하면서 자기 능력의 한계가 있지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세상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 다른 분은 없으죠. 예. 그 다음은 이제 3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단이나 신흥 종교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수경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들 구속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남들은 물론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니까 불안해집니다. 요즘 세상에는 마음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하고 마음 편한 장소를 필사적으로 찾아다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매우 강한 욕구이며 그 욕구를 채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신흥 종교입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등 전통적인 종교에서 편안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노력과 수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흥 종교에서는 그 집단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행복해졌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너무나 안일한 해결책이지만 달리 방법이 없는 사람들은 신흥 종교에 꼭 빠져버리고 맙니다. 예. 이분의 넷플릭스의 신이 된 사람들, 정명석 이렇게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이단이. 근데 이 이단 문제가 이제 기독교에도 문제가 많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보셨어요? 여기도 그런 내용인데, 그분들은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천국과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이제 푹 빠져버리고, 또 나오는 사람은 나오고, 또 뭐라 할까, 매맞는 그런 그 즐거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학대받은 메소키즘이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숭배하게 되고 또 그래서 이제 뭐 엘리야 복음성교회 같은 경우는 저쪽에 브라질로 그리고 또 신옥주 목사의 은혜로 교회는 피지로 이렇게 자기들이 공동체 옛날에 박대선에는 저기 신앙촌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다 지금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한때는 그렇게 막 저기도 되고 정명석도 그러고 구원파도 그러고 목포 같은 경우도 구원파가 상당히 크더라고. 유병헌 오대양 사건이요. 그때 집단 자살 사건 있었잖아요. 침례교회가 그러죠. 여기가 지금 여기 이렇게 오다 보면 여기 산 쪽으로 그 길가에 거기
거기가 저 주유소 있고 거기. 침례교회 주유소 네, 옆에 그 네. 큰 교회 큰 교회 거기 아니 많아요. 요 그 구원파도 많이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이단에 푹 빠진 거 이단이 이제 건전한 이단도 있지만은 이제 거기에 재산 바치고 또 성적 노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거기에 그 도취해 버리고 또 이성을 잃어버리고 거기 의존증이랄까 나중에 그 의존증이 불안에 대해 의존증이 나오는데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신흥종교 이단이 그래서 이 목포 여기 역전에 보면 신천지 그 흰옷 입은 사람들 청년들 엄청나게 주일날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요즘은 막 대놓고 해요. 예, 그래서 여기 우리 여기 공원길 철길 웰빙공원 그 철길에 보면은 신천지들은 예전에는 그 신천지라는 이름을 안 붙이고 어떻게 교묘하게 했거든요. 예, 요즘은 신천지 해가지고 지금 10만 지파 이래가지고 아주 대놓고. 예, 근데 주로 그런 데 가면은 좀 이렇게 신앙심이 얕고 깊은 신앙심이 아니고 좀 불안하고 자기 미래도 불안하고 좀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예, 그 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거기는 공동체니까 가면은 엄청 일단 잘해주잖아요. 그러게. 네, 다 형제 자매로 해가지고 그래서 좀 외로운 사람들이 막 챙겨주고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자기의 그 어떤 그 살아가는데 자기의 그 의지라고 표현해야 되나? 신념이 강하면 그럴 때 쉽게 예, 쉽게 동요되지 않은데 네. 말하자면. 근데 거기 그 종교 저도 뭐 이렇게 종교 그런데 자 특정 종교에 저는 이렇게 몸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그쪽에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집단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요. 예, 서로 막 이렇게 그게 최고인지 알아. 그 집단에서는. 교육을 그렇게 받아요. 네, 한마디로 우물안 개구리죠. 우물 안에서만 사는 개구리가 그 세상의 전부인지 알잖아요. 좀 외로운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사회 지도층이나 좀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부리잖아요. 나의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예전에 신천지 가면은 막 이렇게 아이들 일본 학교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오, 종교단체에서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신천지에서 나왔어요. 10여 년 전에. 그런데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절대 자기는 신천지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만이 그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가 이만 이만이. 신천지죠? 네네. 그런데 이제 거의 그 일을 이제 내가 만나기 위해서 나왔는데 엄청 교육을 강하게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CCTV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설득시키기 위해서 다 외워요. 성경을 다 외우고 아주 박사처럼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이는 약간 좀 레벨이 높은 단계니까 어떻게 하면은 지가 몇 년 후면은 교회를 하나 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러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11조 같은 거 내잖아요. 그러면 그 11조를 교회를 하나 두면 그게 다 자기 거래요. 그래도 뭐 11조 하면은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일종의 그런 뭐 사업체네. 네네 이런 목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아주 거기서 좀 특별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다니는 사람들은 대다수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수경 씨는 어디 기독교인가요? 네. 아, 어디 교회? 네. 그냥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이렇게 그 종교. 성경 공부만 하는 것도 여호와의 증인 그런 때는 막 깨어라 파수되고 자꾸 맨 처음에 공부만 시키잖아요. 그리고 나는 예전에 모르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여호와 봐서요?
가서 했어요? 아니 이렇게 집으로 와요. 집에서. 이제 깨어라 파수대. 아, 그러면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 조금 하다가 그 알게 됐어. 예. 아 이게 이거구나. 음. 그런데 일하면서록 집요하게 공부를 시켜. 음. 그래야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득력 있게 그 사람을 그 성경 말씀으로 그 사람을 딱 빠져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게. 엄청 공부를 달달달 다 외워요. 그렇게 공부를 하죠. 4번 해볼까요? 예. 4번 우리 김순아 네. 선생님 읽어주십시오. 자연히 알코올 중독자의 남편과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아니 4번. 이거 4번 아니에요. 응. 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의식보다는 무의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연히 알코올 중독자의 남편과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꽤 많은 여성들이 행복해지지 못하고 또 다시 알코올 중독자의 남편과 재혼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알코올 중독자와 엮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런 여성이 원하는 남자가 그런 남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과 무의식의 괴리가 불안한 사람들이 지니는 인격의 특징입니다. 우리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입니다. 예. 그 무의식이 참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가 의식하는 것보다도 빙산의 일각이 의식이라 하면 무의식은 더 많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대목에서 이분의 그 지적이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 어떤 여자는 자기 어머니가 이혼했으니까 절대로 이혼을 안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도 그렇게 이혼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자기 아빠가 이제 바람 피고 폭력적이고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해서 또 그런 남자를 안 만나려고 했는데 자기 아빠가 또 그런 남자를 또 만나고 그것이 이제 그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길들여지고 또 그것이 편안하게 느껴져 버리는 그런 것이라고 여기는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러게 무의식이 예. 우리 인간의 내면을 많이 지배한 것 같죠. 예, 예. 이 글로 보면 예. 사실 그래요. 무섭네. 그럼 사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프로이드 그런 사람도 무의식이 맞아요. 예, 정신학.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남편이 잘해주고 또 그렇게 하면은 그 여자가 생각할 때는 그 불안한 거예요. 매를 맞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행복이 언제 날아갈까 하는 그런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지옥 같은 생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편안한 생활이 행복한 생활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불안한 거예요. 옛날 같이 막 이렇게 막 그 아버지가 폭력 술 마시고 막 이런 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남자를 찾는다. 여기 일종의 일상 속의 답습. 예, 답습일까요? 예. 답습이 되지. 자기도 모르게. 예. 그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예. 근데 일부러 찾지는 않았겠죠. 어쩌다 보니까 그러겠죠. 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무의식에 끌리는 대로 아마 행동을 했겠죠. 그렇죠. 무의식에 끌리는 대로. 네.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 아빠 같은 사람 안 찾으려고 했는데도 오히려 그 아빠 같은 것을 그런 분을 이렇게 찾게 되는 자기 의식은 안 하려고 하는데 무의식이 그렇게 끌려버린 것 같아 보니까 그런 게. 주위에서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주위에 그러더면 우리가 뭐 드라마나 네. 영화 그러니까 뭐 이 말이 바로 표현은 아닌데 뭐 딸은 어머니의 옛날 어른들 말이. 그런 것도 있고 글쎄요. 근데 주위에서 보면은 엄마처럼 이런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연예인들도 보면은 음. 엄마가 그렇게 살았는데 또 딸도 그러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전적인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자살한 집안에서 또 자살하고, 그러게요. 그거는 진짜 그래요. 그런 좀 흘러내려오는 이 유전적인 것이. 그럼 모르는 DNA가 속에서 흐르고 있을까? 하는 것. 하기야 그런 것도 이거는 좀 주제하고는 안 맞는 것인가 모르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도 보면은 DNA가 아빠나 엄마가 머리 좋으면은 자녀들도 머리가 좋잖아요. 그런 것도 DNA가 이제 타고나니까 그러죠. 아무리 열심히 한 사람도 못한 사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다 따라하더만. 예, 부모 머리 그 따라. 가수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기 쉽게 송가인만 봐도 자기 엄마가 그런 것이니까 딸도 우리 보고 노래를 잘하던가요? 엄마가 뭐 창했다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씻긴 꽃, 씻긴 꽃. 시킨 거지. 예. 근데 그거 강의도 한다대요. 예. 요새는 예전에는 막 그런 그 한 사람들은 아주 우리가 이렇게 낮게 봤는데 좀 있죠. 요즘은 이제 시대가 변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제 그렇죠. 좀 반말 했지. 나이 많이 먹은 좀 무당 그런 계열은 우리 친정에서 보면 우리 아버지들은 하계하고 반말하고 나이 많이 먹었는데도 그때는 그랬어. 세상이 좋아졌죠. 네, 5번 우리 박규래 씨가 한번. 벌써도 제 차례니까. 예. 유사 성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장은 기본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유사 성장은 진정한 성장이 아니라 거짓 성장입니다.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는 소년 범죄가 발생했을 때 언론에서는 모범 학생이었다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메슬러는 이를 지극히 위험한 토대 위에 서 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사 성장한 사람은 내면의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야가 좁습니다. 사회적으로 책임있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중년층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실패하면 갑자기 자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사성장한 중년의 비극입니다. 유사성장을 한 사람은 남보다 뛰어난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만 노력합니다. 이는 곧 불행해지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해지고 싶지 않으면 그런 노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네.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많이 접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는 사이비 할 때 거짓 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부분 보면은 그 미국의 그 총기 사건에 그때 조 누군가 그거라고 상당히 내성적이고 착실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이 그 큰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의 어떤 성장이 이제 진짜 성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에 이제 그 우리 신학교에 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학생이 매번 이제 빨리 오고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그런데 FM이에요. 근데 그때 한번 뭐 여자 기숙사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사고를. 그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게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모범생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노는 여자가 잘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노는 여자. 우리가 뭐 공부 잘하고 이런 저기가 착실하니까 잘 될 것 같아도 노는 여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당연히 시야가 좁습니다. 노는 여자는 이렇게 여러 사람 폭넓게 이렇게 하니까 그 지난번에 세월호 때도 보니까는 그 선생님 말 잘 들은 사람들은 밖에 나오지 마라 가니까 그 말 들었는데 그 이렇게 장난치고 그런 애들은 바깥으로 나가고 말 안 듣고 하고 살아났잖아요. 나오지 말고 가만 객실에 있어라. 그런 것처럼 여기
이런 성장이 자살하는 것이 이제 유사 성장한 중년의 비극이다. 네. 그래서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적인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꼭 책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인생 자체가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여행도 하고 또 이렇게 폭넓게 살고 요즘 그 뭐 여대생이나 이 러브 스위치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뭐 혼전 순결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막 며칠씩 여행도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대세더라고요. 그래서 예, 여행. 깜짝 놀라고 그러는데 우리 세대는 그 손도 못 끌 일인데 지금 그 TV에서도 뭐 결혼 말고 동거라는 프로. 그런 거 나는 안 보고 뭐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번에도 그 세월호에 누가 저 대학생 둘인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또 케이블카 간다고 해서 걸어가는 것 같아서 내가 태워다 줬어요. 거기서 보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서울에 동기라게요. 그런데 이제 여자는 그 서울대학 다니더라고. 뭐 정치학과인가. 뭐 이제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뭐 여기서 뭐 1박 2일인가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평양 같이 잘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요즘 그 TV에서도 보니까는 뭐 여행 가는 거 그런 것이 오히려 여자들이 더 담대하더라고. 그 여자들이 더 개방적이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시야가 좁고 그런 사람들은 내면의 변화를 거부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지극히 위험한 토대에 서 있다 이렇게 해서 거짓 성장이 아니라 진짜 성장. 갑자기 뭐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걸 못 참고 자살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가 봐요. 매슬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예, 우리나라 사람 너무 자살이 많아요. 예. 너무 많죠. 세계에서 뭐 1위라는데. 이렇게. 사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통 사고사가 많았는데 요즘 교통사고는 줄고 자살률이 더 늘어요. 자살률에다 고독사에다. 6번 해봅시다. 사회적 성장으로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불안은 삶의 방식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주변의 타인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관심, 목표 등을 파고들어 자신을 제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사회적 성장과 자신의 성장을 동일시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성장과 자신답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며 남의 눈치를 보면서 결정할 일이 아님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남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그 사는 그런 정체성,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만의 것이 이것도 하나의 자기 성장인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그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도 그 지혜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뭐 박사가 되고 대학교를 나왔어도 그냥 그 뭐 지혜도 없고 그냥 그렇게 철이 안 들고 그렇게 그 성장이 안 되고 성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많이 배운 것하고 또 지하고는 또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려도 좀 조숙한 사람이 있고 나이가 많고 많이 배우고 돈이 많아도 어린 사람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성장과 자신의 성장을 동일시하지 말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기 성장을 또 해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맨날 저 하루철 짱기만 이런 세님 같은 그 선비 보고 그랬잖아요. 저기
시골에 그 할대가 뭐냐면 막 옷 같은 거 걸어놓은 것이 시골 옛날 어른들은 할대 밑에 새님이라고. 예. 그거 하늘쪽 땅주가 몇 자이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한테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예.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예. 7번 해볼까요? 우리 이수경 씨 한번 읽어 주십시오. 불안의 소극적 해결 4가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카렌 호나이는 불안의 소극적 해결에 4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1. 합리화하기 2. 부정하기 3. 불안한 장소로부터 도망치기 4. 의존증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남들보다 우월해지는 것을 통해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은 삶의 방식이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불안의 소극적 해결입니다. 이게 4가지. 예,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그다음에 예, 나는 불안하지 않다, 부정하고, 또 도망치고, 이제 그 불안에 대한 의존증. 여기서 이제 의존증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내가 그 눈여겨 보는데, 이 도박 같은 것도 하나의 의존증인 것 같아요. 불안을 이렇게 그래서 도박한 사람들은 그 버릇을 못 고쳐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이혼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그 어떤 그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거기에 의존증. 그래서 성 중독, 예, 중독, 도박 예, 중독, 예, 예, 마약 중독. 예, 마약 그것도 그러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마약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이런 또 도박, 예. 그쪽에 술이 알코올이 예, 그쪽에다 이제 예, 의존하고 탐닉하고 그러죠. 예, 의존하는 그다음에 8번을 우리 여기 동아리 회원들은 그래도 그런 사람 없고 다 건전하니까 여기도 와서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예, 책 중독은 또 괜찮아겠지. 이제 선택 문제인가요? 예, 그런가 보네. 예, 이번에 제가 많이는 안 뽑았는데 우리 김순아 선생님 이거.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불안이고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안심이라는 말에 동의하나요? 예, 읽어보십시오. 돈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권력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명성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들을 원합니다. 사람이 필요 이상의 큰 돈을 원하는 이유는 돈이 있으면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안심에 대한 욕망은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도박, 의존증 남편을 둔 아내를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꽤 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어떻게든 도와주면서 변화시키겠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혼자가 되는 것이 불안해서 헤어지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합리화라는 심리입니다. 이혼한 후 인생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지금의 익숙한 불행이 더 편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러면 죽을 때까지 불행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불안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불행하고 불안하고 이게 다른 말이고요. 행복하고 안심하고 다른 말이라는 것이잖아요. 불안이 불행보다 더 무섭고 행복이 더 중요한데 안심
하는 것이 그래서 집 가짜도 보니까는 그 말머리에 그 계집 여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편안한 안자로 이렇게 쓰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불안인데 이것이 근본적인 그런 해결책은 아니라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죠. 불행이나 불안이나 어떻게 보면 약간 동의 같은데 사실은 전혀 아니죠. 예. 그러게요. 저는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이 딱 정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행복하고 안심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네. 예, 안심은 이제 마음이 이제 안심하지만 행복은 아니고. 예. 안심하면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서로 일맥상통하죠.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안심하면 행복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거 구분한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세분화 시키는 이 불안하고 불행도 같은 말인 것 같아도 이것이 이제 불행이 아니라 불안이고 불안이 더 불안은 뭔가 막 초조하고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터질 것 같고 그것이 더 그런데 두려워. 그것이 더 두렵지. 무섭다는 거죠. 그게 더 두렵고. 그것이 무섭다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게 모아져서 불행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이 글을 보면은 행복보다는 안심이 더 좋다는 그런 말인가. 그렇게 생각했죠. 안심하면은 예. 우리도 안심이 편안하다는 안자가 말 그대로 편안한 네. 안자거든. 편안한 것이고 네. 근데 행복은 그냥 더 추상적인 것 같아. 안심보다. 그렇죠. 그리고 또 행복의 가치관을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네, 개인에 네, 따라 네. 다르거든. 고통이 행복일 수도 있고. 예. 불안하면 더 좀 약간 더 추상보다 더 약간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왜 불안한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불행은 어떤 사태가 이미 저질러져서 내 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왔어.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성가신 것이 우리가 그냥 알기 쉽게 한다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물론 미래에 대한 것도 있지만 현실에서 내가 뭐 약속을 못 지켰다던가 내가 어떤 무엇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막 그것도 심리적으로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이 뭐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못됐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미리서 와서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 근데 막 늦게 왔어 그러면 막 초조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러죠. 우리 박규래 씨 2번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저기와 불안은 결합한다고 하는데 이 말에 찬성하나요? 불안에 떠는 여성이 연애를 하는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불안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품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육체적으로 어른이 된다면 남들을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과도한 일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일을 많이 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도 있다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대우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스스로도 느끼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 그 상처가 이것이 이제 성인 아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아이
그러니까 뭐 그 16세 때 뭐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나이가 40, 50이 되어도 그 16살 때 그 성장 그대로 머물러 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기억으로. 그래서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번 그 전에 그런 의심이라든지 뭐 자기 아버지가 막 그랬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 볼 때 다 의심하고 또 사람을 다 도둑놈 뭐 보고 그렇게 그 뭐 의처증, 의부증 그거 못 고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한번 그 상당히 그 정신병적인 그 우리 마을에도 한 분 계셨는데 그 자기 부인이 착실한데도 막 CCTV를 달아놓고 또 누구랑 한번 자기 친구랑 이야기 한번 했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의심하고 그런 이렇게 적의와 불안